대전 MC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은 연관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바른길 치과의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연관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연관통? 치과 질환 중에 이런 증상도 있었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연관통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죠. 통증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를 치료하는 게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픈 부위하고요, 아프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다른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두통이 심해서 두통제를 계속 복용을 했는데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승모근의 통증을 없애니까 두통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걸 연관통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실제 아픈 부위와 아프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다른 것이죠. 그렇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그 연관통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에는 수많은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네. 그 신경이 규칙이 없이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가장 큰 신경은 뇌이고요. 뇌 아래로 척수가 길게 뻗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척수에서 신경이 각 기관으로 뻗어져 나갑니다. 네. 그런데 척수의 한 장소에서 신경이 뻗어 나갈 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신경이 각자의 위치로 뻗어 가는데요. 예.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척수의 한 위치에서 심장 쪽으로 신경이 뻗어 나가고 동시에 왼쪽 가슴과 팔의 안쪽으로도 뻗어 갑니다. 예.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팔의 안쪽에 갑자기 통증이 생겼는데 팔의 안쪽이 정상이라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통증이 나타난 부위가 100% 질환이 있는 부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자, 우리 신체 중에 이렇게 연관통에 나타날 수 있는 부위가 많이 있나요? 심장 질환은요, 왼쪽 가슴과 팔의 안쪽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담낭에 결석이 생긴 경우에는 오른쪽 어깨 부위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췌장 질환은 등의 중간 쪽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신장 쪽에 질환이 생긴 경우에는요, 옆구리에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심장, 췌장, 신장, 담낭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네. 오늘 치과 질환인데 갑자기 바뀌었나? 과목이 바뀌었나? 이렇게 좀 헷갈린다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오늘 치과 질환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는 거 맞습니다. 상담 전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지역번호 042-330-3830, 330-3840, 수신자 부담 전화 080-800-3040, 모두 석대 전화 중에 한 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여러분의 궁금증 받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2925번으로 증상과 나이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치과 질환 전반에 걸쳐서 어떤 질문이든지 다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 있다 하는 분들 주저 마시고 3830 상담실에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그 연관통 좀 이렇게 서두에 좀 이렇게 개요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 말씀은 결국 치과에서도 연관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며칠 전에 이가 너무 아파서 차가운 물을 머금고 치과에 온 분이 계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차가운 물을 머금었을 때 치통이 줄어들었다는 건요, 치아 내부 신경이 이미 괴사, 그러니까 썩어서 부패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치아 안쪽에 신경이 부패를 하면서 가스가 배출이 되는데요. 네. 이 배출된 가스가 치아 내부에서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는 팽창을 하려는데 치아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네네. 이제 이럴 때 생긴 통증을 압통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압통의 경험을 아직까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예. 이 압통이 생긴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너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치과에 오신 분은
충치가 많이 진행돼서 신경이 부패한 치아가 아래쪽에 큰 어금니였어요. 예. 그런데 이 치아가 아픈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 치아가 아픈 게 아니라 자꾸 위쪽의 어금니가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위쪽 어금니는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질환이 그 아래 어금니에서 발생을 했는데 통증이라는 증상은 위 어금니에서 나타났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바로 연관통이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이게 치아와 관련된 연관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상이고 엑스레이 진단을 해도 정상인데 자꾸 그 치아가 아프다고 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이럴 땐 정말 진단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치과에서 발생된 그 연관통에 실제 그 치과 질환 위치를 찾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건강한 치아를 치료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멀쩡한 치아를 신경치료하는 것이죠. 예. 신경치료가 치아의 구멍을 뚫고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을 모두 제거한 뒤에 그 빈 공간을 인공치료로 메꾸는 것인데요. 네네. 문제는 신경치료 후에 발생합니다. 신경치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아가 계속 아픈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정말 다행히도 신경치료 도중에 그 치아의 통증을 유발했던 다른 부위의 질병이 자연적으로 치료되었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통증이 사라지겠죠. 네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치아는 계속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치과에 오신 분이 아래 어금니에 염증이 심한데 위쪽 어금니가 아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위쪽 치아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찬물을 머금고 치과에 오신 건데 제가 보기에 지금 아프다고 하신 부위는 제가 괜찮다고 하고 네. 다른 쪽 치아를 치료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네. 이럴 때는요. 제가 판단하기에 질병이 있는 게 분명한 아래쪽 큰 어금니에 치과용 마취제로 부분 마취를 해봅니다. 네. 그런데 위 어금니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아래 어금니를 마취한 것이죠. 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증이 사라졌거나 네네. 아니면 그대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통증이 네네네. 사라졌나요? 네, 그 아래 어금니를 부분 마취를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위쪽 어금니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네요. 네. 예. 이게 통증이 발현된 부위가 실제 질병이 생긴 부위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통증이 나타난 치아를 신경치료하고 나서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발치를 한 거죠. 네네.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위에서 통증이 계속 느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과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연관통이 네. 여러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어느 치아와 어느 치아가 특별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네. 현재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실제로 질병이 생긴 부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약간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환자도 그렇고 치료하는 의사도 그렇고요. 네네. 예를 들어 위쪽 어금니가 엄청 아픈데 그 치아는 굉장히 멀쩡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라면 아래 어금니를 한번 보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래 어금니도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난감한 일이죠. 예. 통증이 나타난 부위는 있는데 질병이 나타난 부위를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네네. 이제 이럴 때 통증의 원인이 어디일까? 이럴 때는요, 이제 근육을 살펴봅니다. 위 어금니 주변에 있는 근육은 흔히 사각턱 근육이라고 부르는 교근이거든요. 예. 이 교근에 통증이 나타난 경우에 위 어금니에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육까지 좀 또 살펴볼 필요도 있는 거군요. 네네. 예. 30 상담실 오늘 이렇게 치과 질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렸고요. 연관통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치과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